은행의 위기라. 그래서 줄파산한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행권의 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요. 점점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나 시그너처 은행의 어떤 파산에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어떤 위기설, 여기다가 찰스 스왑의 위기설, 계속 위기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의 2대 은행이었던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을 해서 결국은 UBS에 합병이 돼버렸죠. 이번에는요, 도이치방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파산에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현재 위기는 분명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위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도이치방크의 파산은요, 금융공황에 대한 문제, 금융위기에 대한 문제, 저는 이걸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악재 중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파산에 대한 위험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까? 3월 초 대비 CDS 프리미엄 상승률입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파산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152.27을 기록했습니다. 3월 초 대비해서 지금 152.27%가 올랐다. 다시 말해서 2배 반이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2배 반. 엄청나게 올랐죠.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오르면요, 그만큼 파산의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올랐길래 152.27%가 어느 정도 위험이길래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여러분, 3월 초에는요 88이었습니다. 88bp였죠.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0.88%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월 24일 현재는요 2.22%라는 뜻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BP라는 게 1BP가 0.01%거든요. 222BP니까 2.2%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죠. CDS라는 게 말 그대로 신용부도 스왑이거든요. 이 파생상품입니다. 부도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미엄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빨간색의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실리콘밸리 은행의 CDS 프리미엄은요 93이었습니다. 0.93이었다는 뜻이 0.93. 0.93%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이치방크의 프리미엄은 2.22%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유럽의 최대 은행이, 독일의 최대 은행이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쉽게 말하면 아작납니다. 얼마나 떨어졌느냐 보시다시피 3월 1일에 11.592 유로였거든요. 그런데 3월 24일 현재 8.54 유로입니다. 26.33%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요, 시장에서
어떤 다양한 정보가 집합이 돼서 주가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정보 안에는 파산에 대한 소식도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파산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의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예, 주가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니까. 그럼요. 이렇게 무너지니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옆에 그래프에 보시면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의 2대 은행을 인수할 때 인수 조건이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AT1 이 자본증권을 완전히 소각했습니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6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22조 6,179억 원을요. 인수 후에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로로. 완전히 이게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신종자본증권은 은행들이 발행을 하잖아요. 말처럼 자본인 정권이에요. 자본에 합체되는 정권이기도 하고요. 또 채권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채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준다는 것. 여기에는 채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정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간이 굉장히 길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은 그야말로 채권과 증권의 기능, 주식의 기능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은행들이 많이 발행한 이유가 쉽게 말하면 BIS 비율에 이게 자본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본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BIS 비율을 맞추는데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은행들이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 돈 160억 스위스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상각을 제로로 해버리니까 시장에는요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은행들의 신종자본증권 괜찮을까요? 사실 유럽에는요 신종자본증권이 적지 않습니다. 2022년 말에 보면 달러로 따졌을 때 2,7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60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AT1이 시장에 뿌려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들고 있다가는 또 크레디트 스위스처럼 영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파는 겁니다. 시장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문제는 도이치방크가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방크의 어떤 파산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랬던 것처럼 도이치방크도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럽중앙은행 ECB나 또 독일에서는요 걱정 없다. 이게 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이유도 없고 또한 이 뱅크런이 일어날 일도 없다. 지금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단 신종자본증권을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매각을 하기 시작하면 유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위기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신종자본증권이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신종자본 정권에 대한 투자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고 있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도이치방크에서 만약에 이 파산 위기를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이게 도이치방크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유럽에 있는 여러 은행들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의 금융위기 내지는 금융공황은 이게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은행 위기하고는 사뭇 다르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위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찰스 수왑 같은 경우도 지금 위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3월 8일 날 76.2달러 하던 주식이 3월 23일 날 52.89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30.59%가 떨어졌거든요. 이 찰스 수왑이나 이런 데서 지금 위기를 겪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 채권의 위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과거에 샀던 채권 사실 높은 가격에 샀는데 현재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샀던 채권을 현재 팔아서 뱅크런에 대비하다 보니까 유동성의 위기를 맞은 것. 이게 지금 미국의 은행들의 대부분의 위기론이라고 한다면 유럽은 좀 다른 모양새로 지금 번져지고 있는 모양새죠.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게 채권의 위기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도이치방크의 위기라는 게 말은 쉽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도이치방크의 위기가 미국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 채권의 위기는 상존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채권이 안전하다 그래서 은행들이 많이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 채권을 팔아서라도 예금자에게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위기가 하나 있는 데다가 다른 하나는 신종자본 정권에 대한 어떤 과도한 매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유럽에는 미국보다 더 큰 위기가 몰아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이치방크의 5년물 은행채 CDS 프리미엄이 지금 222까지 프리미엄이 2.22%나 붙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협은 줄어든다, 많아진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미국의 은행의 위기가 유럽은행의 위기로 전이되는 모양새, 결국 선진국들의 위기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부채 위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대출 만기 연장 금액만 하더라도 133조 3천억 원이고요. 여기에 PF 대출의 위기, 이것은 말입니다. 정권사의 채무보전까지 포함하면 15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은행들도 똑같은 신종자본정권도 발행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과거에 샀던 채권이 현재 가격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언제 터져도 저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산해서 예치해 두는 것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저축은행도 있고요. 시중은행도 있지만 반드시 분산 예치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금을 쌓아 놓으라는 이야기도 계속 많이 했는데 이제 분산 예치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